안녕하세요. 투입 컨설팅 최인주 고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금융회사 입장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실행 과제 또는 전략 과제와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왜 필요하고 왜 어렵고 그리고 금융회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패턴들을 보는 것으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고요. 오늘 첫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테크 기업들, 뭐라고 표현하나요? 기술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특히 지급결제 분야에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약진을 했어요. 최근 10년간. 우리나라는 10년까지는 안 되지만 그런 점에서 이제 세계 유수의 금융회사, 특히 은행보다 시가총액, 그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가치가 훨씬 뛰어넘는 기업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어디죠? 맨 왼쪽에 시가총액 약 30조가 안 되는 20조 정도 되겠죠? 19조. 도이체방크, 독일은행입니다. 이게 많이 망가져서 그래요. 옛날에 훨씬 더 좋은 은행이었고. 어디죠? 네이버가 국민은행이나 KB금융지주죠. 신한지주보다 시가총액이 클까요? 작을까요? 신한지주와 네이버 어느 쪽이 클 것 같아요? 네이버가 훨씬 큽니다. 신한이나 KB는 20조예요. 골드만삭스 들어보셨죠? 미국의 5대 은행 중에 하나고 IB, 인베스트먼트 분야에서는 왕자입니다. 세계. 그런데도 시가총액은 100조 원입니다. 환산을 했어요. 제가. 페이팔 아시죠?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설명 필요 없고 150조예요. 무려. 즉 100년 전통의 골드만삭스에 비해서 불과 20년, 30년 된 페이팔 지급결제를 위주로 한 상거래 쪽의 빅 플레이어가 시가총액이 1배 반이 넘는다는 얘기. 시티은행이 미국에서 제일 큰 시가총액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어쨌든 200조 정도 됩니다. JP모간이 제일 커. 그런데 지금 IPO를 지금 몇 년째 준비하면서 시티은행과 시가총액이 거의 비슷한 은행이 있어요. 비슷한 은행은 아니고 비슷한 빅테크, 테크 기업이 있어요. 어딜까요? 어디요? 대답이 없네요. 어디죠? 엔트 파이낸셜. 알리페이의 모회사예요. 중국의 알리바바의 자회사이죠. 이 회사가 소위 QR코드를 위시한 지급결제를 중심으로 하는 그 기업이 시가총액이 시티뱅크와 같습니다. 시티그룹과 같다. 이런 거죠. 그런 점에서 금융 분야에서 특히 지급결제 분야에서의 빅테크의 약진은 대단한 건데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런 테크 기업들이 금융업에 진출하는, 직접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진출하는 현상을 가파뱅크라고 해요. 가파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통칭 가파 또는 빅테크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보시면 지불결제는 거의 다 진출했죠. 심지어 은행의 고유의 업무인 수신, 대출, 자산관리, 심지어 보험까지도 지금 여러 군데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빅테크가 비단 은행뿐만 아니라 자산운용이라든가 보험사, 영업의 일부 부분들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점이고 이런 점에서 카카오, 그리고 향후 네이버도 얘를 받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러면 질문 계속 들어보세요. 왜 빅테크가 이렇게 힘셀까? 어떤 점에서 강점이 있을까? 다 설명하자면 또 이게 길 테니까. 빅테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결국 기회이자 장점일 텐데 어떤 걸까요? 많은 고객. 은행이나 금융회사보다 절대로 못지않은 고객을 갖고 있다는 건 커요. 또한 데이터를 그렇죠.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으면서 핸들링하는 데이터 분석 능력도 은행을 위시한 금융회사보다 낮다고 할 수가 없어요. 더 낮죠. 없죠. 또 규제를 적게 받는다. 굉장히 좋은 포인트입니다. 뒤에서 또 얘기를 할게요. 맞아요. 규제를 적게 받으면서도 그 업무에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규제 회피 전략. 또 그것도 맞아요. 디지털 기술이 훨씬 더 능합니다. 아까 분석, 데이터 애널리틱스에 능한 거와 같은 연장선상이죠. 요즘에 어떤 산업이 흥성하고 있지?
4차 산업 말고 우버라든가 아니면 이런 공유 기업들의 플랫폼, 그렇죠.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에 능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자기들이 모든 상품을 다 만들고 유통을 다 하고 애프터 서비스까지 소위 from head to tail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하지 않아도 돼요. 중간에 플랫폼 생태계로 꽉 움켜쥐고 중심에서 나머지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훨씬 능합니다. 우리보다 금융에서. 그런데 미국 같으면 핀테크가 소위 금융에 진출한 지가 벌써 20년 가까이, 10여 년은 넘었어요. 우리나라도 2014년, 5년 전으로 해서 핀테크가 거의 무슨 일상생활화됐어요. 일상용어화됐죠. 그런 점에서 벌써 10년 가까운 연역을 가졌으면 이제는 테크 기업이 금융업 일부를 잠식해서 당당하게 그들의 이익을 잠식하면서 옆에 나란히 서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여전히 건재해요. 특히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회사는 전대미문에 단군 일에 최대 이익을 낸 게 작년입니다. 2019년. 2018년에 이어서 2019년도 대형 지주회사 신한이나 KB 같은 경우에 3조를 훌쩍 뛰어넘었고요. 기타 하나나 우리 NH라든가 IBK 포함해서 아마 역대 가장 큰 이익을 낼 거예요. 그렇다면 시장이 갑자기 커져서 테크 기업도 먹고 살고 은행도 먹고 살고 하고도 남을 잉여적인 그런 수요가 생겼느냐? 그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빅테크가 우리나라 포함해서 특히 미국, 영국, 유럽에서 활약을 하지만 전체 금융시장의 파이를 어느 정도 의미 있게 미닝풀하게 가져가기에는 뭔지 아직 부족하다. 또는 기존에 있는 금융회사가 여전히 스틸 힘을 발휘하는 그 뭔가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금융회사가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를 포함해서 건재한 이유는 뭘까? 뭐죠? 금융업은 규제산업이에요. 라이선스가 있어야 되죠. 따라서 라이선스가 없는 테크 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급결제 일부를 위시한 일부분이에요. 따라서 K뱅크 아시죠? 1호 인터넷저축은행, 2호는 카카오뱅크, 지금 가장 성공적인 디지털 뱅크죠. 그 다음에 이번에 라이선스를 받을 토스가 이제 제3의 인터넷 은행이 될 텐데 이 사람들이 기존에 라이선스를 안 받고도 충분히 영업을 할 수 있다면 굳이 은행을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은행업에. 왜? 규제가 있으니까. 규제 없이 할 수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선스를 따야 된다는 것은 이 업 라이선스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규제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금융업은 여전히 라이선스라는 장벽이 일면 보호해주고 누구를? 기득권자인 은행들 일면 방어해주는 거예요. 누구를? 은행 외에 금융 외에 라이선스를 갖지 않은 그 외 일반 명목은 물론 소비자의 보호에 있죠. 두 번째는 이제 소비자입니다. 핀테크 서비스, 빅테크의 서비스가 아무리 멋있고 정말 훌륭하다 해도 이제부터 기존에 있는 은행 서비스를 안 쓰고 이 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쓰겠다. 그렇기가 어려워요. 여기서 우리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보통 많이 얘기했던 페인 게인 레이시오 또는 고객의 가치 레버리지 지렛대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비즈니스, 새로운 프로젝트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먹히고 충분히 고객을 확보해서 이익을 내려면 그들이 가져다주는 효익, 그들이 가져다주는 서비스의 혜택이 엄청 커서 굳이 지금 하던 것을 바꾸고 그걸로 가거나 또는 기존의 것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엄청나게 고통스럽거나 아니면 굉장히 손해를 보는 느낌을 갖지 않으면 웬만해서는 그들을 바꿀 수 없어요. 소비자들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크레딧 카드 아직도 플라스틱 갖고 계시죠? 모바일 앱으로 나온 지가 한참 됐죠. 그 당시에는 모바일 앱이 플라스틱 카드를 싹 다 없앨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플라스틱 카드는 웬만해서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카카오도 카드를 만들잖아요. 라이언이라든지 피치라든지. 그런 점에서 페인 게인 레이션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테크 회사가 새로운 멋진 서비스를 내놓으면 무조건 구름대처럼 고객들이 달려올 것이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올 수도 있지만 그게 수익으로 연결될 것이다?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 점에서 소비자의 습관을 변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한 번 변하면 또 다시 가기도 어려워요.
그런 점에서 지금 테크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것은 소비자, 컨슈머들의 뱅킹 헤비트, 소위 금융 관습 습관을 바꿔주는 일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들어가는 노력이 많고 이익은 아직 얻기가 어려워요. 토스 아까 얘기했지만 토스가 지금 돈을 벌고 있나요? 돈을 많이 벌어서 수백억씩 버나요? 못 봅니다. 뱅크 샐러드 돈을 많이 버느냐? 아니에요. 고객층을 확대하면서 그들의 니즈를 점점 많이 욕구를 충족하는 쪽으로 가지만 돈은 아직 못 벌어요. 그게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얘기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고객이 지갑을 여는 습관을 바꾸는 것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또 이따 말씀드리죠. 세 번째, 같은 맥락입니다. 고객의 신뢰를 얻는 것은 무지하게 어려워요. 이번하고 같은 거죠. 몇 가지 통계가 있는데 볼까요? 에이티커니에서 나오는 통계인데 어떻게 보면 그 소비자의 믿음, 신뢰, 뭐 데이터의 어떤 안전성에 관한 얘기예요. 보시면 자기들이 거래하는 주거래은행의 데이터를 맡기는 게 안심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50% 중반대예요. 그런데 페이스북에다 내 개인 데이터, 금융 데이터를 다 때려넣고 싶은 사람은 그러면 안 되죠. 천하의 구글, 애플, 아마존 이게 뭐죠? 가파예요. 가파 같은 대기업, 심지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보다 시가총액이 훨씬 더 큰 이런 공룡 대기업에게다가도 내 개인 데이터를 넣고 안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차라리 동네 조그만 은행, 우리 같으면 지방은행들, 제주은행까지 포함해서 정말 네이버에 비하면 정말 작은 그런 은행에 넣어놓거나 심지어는 저축은행에 넣어놔도 차라리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라이선스의 힘이고 금융회사가 아니라 금융기관으로 낙인되어 있는 인식되어 있는 그 차이입니다. 오피셜한 느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걸 깨기가 어렵다는 얘기 아까 말씀드렸죠. 테크 자이언트들, 빅테크예요. 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빅테크에 대한 신뢰도는 보시다시피 왼쪽에 자주색 표시예요. 얼마 안 되죠. 여기 가파들 회사들이 있지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오른쪽 건 뭐냐면 비슷한 맥락의 자료인데 각각의 회사들에게 그들이 만약에 은행업을 제공한다면 뱅크 어카운트, 은행 계좌를 제공한다면 너의 정보를 충분히 마음 놓고 집어넣을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페이스북 그럴 용의가 있다 6%밖에 안 나와요. 구글 좀 낫죠? 애플은 그나마 나아요. 왜? 핸드폰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소개에 다가갔죠. 고객에게. 그런데 트위터, 마이크로소프트 다 마찬가지고 낮죠. 그 어떤 신뢰도가. 그런데 동네은행, 커뮤니티 뱅크는 그냥 지역은행이에요. 그리고 내셔널뱅크, 전국적인 은행은 이게 89%, 동네은행도 50%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금융회사의 신뢰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단순히 멋있는 서비스와 더 나은 고객 편의만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이게 금융업이 아직까지 잘 먹고 사는 이유입니다. 한 가지만 더 들어보세요. 기타 다른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 제가 보여드린 슬라이드 중에 힌트가 하나 있어요. 어느 슬라이드? 가파들이 영위하는 그 표를 하나 제가 그려드렸는데 빅테크들이 충분히 아직도 실력을 발휘하기 어려운데 또 하나 이유는 소위 핀테크 내지는 테크 기업들이 지금 현재 움직이는 금융 쪽의 영역이 주로 리테일, 그 중에서 지급결제와 관련된 소비자와 밀착된 부분이에요. 뭐가 빠져있죠? 기업금융이라든지 무역금융이라든가 여러 가지. 은행이 개인 고객만 상대하는 건 아니에요. 반반일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반의 영역은 아직도 상당히 빅테크 커버리지가 미약하다. 그런 점에서 아직까지는 은행이 잘 먹고 살았어요. 언제까지? 그건 두고 봐야 되지만 그런 좋은 시절이 이제 곧 끝날 수도 있다라는 터닝 포인트가 저는 세 가지로 봤습니다. 첫째, 아시죠? 바로 지난달에 오픈한 오픈뱅킹. 오픈뱅킹이 어느 한 은행, 저 같으면 하나은행에서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이나 심지어 저축은행이나 이런 모든 계좌를 조회해보고 거기서 마음대로 이체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건 오픈뱅킹 시스템의 그저 한 일부분인데 물론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일부분이죠. 어쨌거나 이 오픈뱅킹 계좌 자유로운 조회와 이체 이것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은행을 선택하거나 기존의 은행들을 유지하거나 버리는데, 스위치하는데 역할을 할 거냐. 이건 두고 봐야 돼요. 아직도 내 이 앱이 좋으니까 A은행 대신 B앱으로 바로 옮겨가겠다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거지만, 어쨌거나 지금 은행뿐만 아니라 핀테크 회사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이런 오픈 뱅킹에 뛰어들면서 뭔가 좌판을 깔아놓은 거예요. 자리는. 어떤 자리는 기존에 있는 은행의 질서를 어느 정도 흔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픈 뱅킹의 동전의 악tive 면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입니다. 이번에 문 닫아 걸고 국회가 반쪽이 운영됐지만 데이터 3법 통과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며칠 전에. 지난주였나요? 그런 점에서 개정된 신용정보보호법은 앞으로 개인 데이터의 어떤 개인에 대한 권리, 그러니까 컨트롤십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 심지어는 그것을 자기가 비즈니스화할 수 있는 어떤 근거, 이런 게 마련됐다고 봐요. 물론 아직도 갈 길은 멀어요. 이 부분은 또 따로 시간이 있을 테니까, 어쨌든 이 마이데이터가 지금은 미약하지만 오픈 뱅킹과 함께 우리나라 금융의 어떤 흐름, 금융의 틀을 바꿀 수도 있는 큰 단초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사실 연장선상이지만 보다 가깝게는 이번에 토스가 인터넷 뱅킹이 되면서 인터넷 뱅킹을 라이선스를 받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K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로 이어지는 소위 테크 기업들이 활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넓어졌고요. 소비자에게 접점도 훨씬 더 넓어질 거고, 그들이 이제 카드도 출시할 텐데, 신용카드도. 그러면서 점점점 양으로나 아니면 질로나 또는 범위로나 금융의 뭐랄까요, 활동 범위가 넓어질 거고요. 그런 점에서 이 토스뱅크가 기존에 있는 은행들에게 주는 영향도 작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터닝 포인트는 결국은 은행을 쉽지 않게 만들 것이다. 그러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하면 되지 않느냐. 테크 기업들도 열심히 하는데 은행, 증권, 보험, 카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 표는 인텔하고 델 두 회사가 공동 작업을 했어요.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리 42개국의 비즈니스 책임자들 4,600명에게 통계를 낸 서베이자였는데, 귀사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이런 걸 물어봤겠죠. 파란 색깔이 글로벌 통계예요. 글로벌 통계 순으로 이걸 1, 2, 3, 4, 5위를 냈는데, 재밌는 거는 가장 큰 걸림돌을 개인정보 보호, 아까 마이데이터에서도 얘기했고, 시큐리티에서 얘기했죠.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고요. 두 번째가 예산 자원 부족이라고 했고, 세 번째는 적절한 디지털 인력이라든가 심지어 기술의 확보 같은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야 뭐 레귤레이션 법규, 그 다음에 기업 문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다릅니다. 보시면 우리나라는 제일 크게 뭐죠? 압도적으로 돈이 부족해서요. 그건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레거시,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디지털을 아직은 메인스트림으로 보지 않고 곁다리로 하는 부분으로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는 많이 바뀌었지만 물론. 그런 점에서 예산이 부족한 게 아주 가장 크게 절실하고요. 나머지는 큰 차이는 없어요. 여기서 조금 더 들어봐야 될 게 이제 우리가 디지털 협업 문화. 디지털은 2인 삼각 협업을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더구나 핀테크 회사의 콜라보레이션은 더 필요할지도 모르고요. 이런데 비교를 능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IT 문화 자체가. 그래서 이건 원래 원문이에요. 원문 중에서 일부 하이라이트를 옮겨놓은 것이고요. 그러면 이거 일반적인 얘기고요. 아까 그 서베이가 꼭 금융회사를 서베이한 건 아니니까. 제 입장에서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려운 이유는 뭘까 한번 생각해봤어요. 여러 가지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아까 파인딩과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어요. 저 나름대로 이것을 연결해봤습니다. 첫째는 디지털 예산이 부족하다. 그럴 거예요. 실제 국민은행이라든지 신한이라든지 이런 큰 은행들은 수천억의 예산을 IT에 씁니다. 그러나 그 중에 디지털 예산이 수천억은 아니죠. 기존의 레가시를 돌리는 데 쓰는 여러 가지 인적, 물적 비용이 모르긴 몰라도 9할 이상일 거예요. 이 디지털 부분에 대한 예산과 역량, 관심을 확대시키자고 하는 것은 모든 CEO, 금융 CEO의 10년사
1장에 나오는 얘기겠지만 아직까지 현실은 디지털이 메인이 되는 과정이지 지금 현재 메인은 아니에요. 역시 마찬가지 맥락에서 디지털 기술 인력들이 부족한 부분은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경영진의 디지털 리더십이 부족하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금융회사의 신년사, CEO들, 행장, 사장, 그 다음에 회장님들의 신년사는 1번 디지털, 2번은 고객, 3번 글로벌 진출일 거예요. 나머지는 뭐 다 고만고만한 것들이고. 이 세 가지 키워드의 핵심에 있는 디지털임에도 불구하고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건 좀 어폐가 있겠지만 실제 밑에 실무선에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실제 실행력 있게 움직이는 부분은 아직도 부족하다는 뜻을 말씀드린 거고요. 경영진을 폄하하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조직 내 협업체의 미흡, 이게 사실 더 큰 문제예요. 경영진은 열심히 역설을 하시지만 또 막상 밑에 여러 부서가 있죠. IT 부서, 현업부서, IT 내에서도 디지털 담당, 또 디지털과는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는 기존 IT 쪽에 그런 또 부서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손발이 잘 맞으면 좋은데 맞지 않을 경우가 오히려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 하겠지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의 어떤 안전성 같은 시큐리티 부분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건 아마 핀테크 회사들이 가장 걸림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규제 환경이 너무 경직적이고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되는 거 하려면 된다는 입증까지도 테크 회사가 해야 돼요. 이건 아마 금융회사 입장하고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정부의 당국, 금융당국의 규제 부분은 전반적으로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장애 요인으로 얘기가 되고 있죠. 재미있는 것은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그 금융회사가 디지털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1단계인지 아니면 5단계 레벨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이슈에 따라서 남들이 다 챗봇한데 그럼 우리도 보이스 채팅이 가능한 그런 챗봇. 다들 블록체인을 가지고 뭘 만든다. 그럼 우리도 블록체인 갖고 뭘 만들 수 있니? 뭐 이런 부분들. 즉 그때 디지털 패션 트렌드의 커다란 전략적인 아젠다 맵 또는 우선순위도 없이 체계 없이 그때 따라가는 것. 이걸 디지털 립스틱이라고 그래요. 그냥 모양만 내는 것들.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현상들의 어떤 기인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 부분은 또 뒤에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금융회사들이 디지털 뱅킹 트랜스포메이션을 뭔가 하고 있는데 하는 유형이라고 할까? 그런 패턴들이 이 6가지 정도로 아마 요약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첫째는 디지털 인력, 기술 인력 또는 기술 그 자체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커패시티. 그 다음에 그런 커패시티가 잘 활용이 될 수 있게, 잘 운영이 될 수 있게 거버넌스, 조직으로 대변되긴 하지만 조직만은 아니죠. 의사소통과 관련된 디지털의 모든 것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런 운영사의 거버넌스들을 운영하는 부분. 그 다음에 디지털 기술을 확보했다 치면 써야죠, 이것을. 그래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금융 에어리어의 디지털 기술을 확대해보는 일. 그 다음에 오픈 뱅킹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을 통해서 글로벌 확충.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워낙 금융 포화 상태라서 디지털을 이용해서 뭔가 정말 멋진 서비스를 만들어내도 의미 있는 소비자를 끌어당기면서 기존에 있는 고객을 떼어서든지 잠재 숨어있는 고객을 뺏어와서 뭔가 이익을 내기 위한 그러기가 쉽진 않아요. 그런 점에서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그런 국가들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진출해보는 것은 요즘에 상당히 많은 금융회사들이 하고 있는 일이죠. 그다음 6번째 뭐냐면 굉장히 그 고도화된 단계인데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역량과 기술 그리고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자세가 돼 있다, 준비가 돼 있다고 할 때 M&A를 통한다든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부터 은행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술을 지향하고 있는 금융회사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이건 외국계 은행이 원래 시작을 많이 했는데 JP 모건을 비롯해서 최근에는 우리나라 은행들도 우리는 기술회사라고 지향을 하고 가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CEO들이 많이 하시는 걸 봅니다. 어쨌든 이 6가지 패턴을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